1997년 11월 21일 금요일 밤, 대한민국은 마치 지구가 멈춘 것 같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아시아의 용이라 불리며 세계 경제의 중심을 꿈꾸던 대한민국이 국가 부도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며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날입니다. 하루아침에 평생 직장이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거리는 일자리를 잃은 가장들의 한숨울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런 비극을 맞이해야 했을까요? 그날의 기록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경제적 근간이 바로 그 처참한 폐허 위에서 다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외환위기의 씨앗은 사실 90년대 초반부터 잉태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경제는 오직 외형 성장에만 집착했죠. 대기업들은 빚을 내어 몸집을 불리는 문어발식 확장에 몰두했고, 은행들은 기업의 수익성보다 거대 기업의 담보력과 정부의 정책적 판단만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대마불사, 즉 큰 기업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오만한 믿음이 금융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건 우리 경제가 사실상 거대한 빚더미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이었기 때문입니다. 1997년 동남아시아 경제 위기가 도화선이 되어 한국 경제를 강타했습니다. 태국 바투아가 폭락하자 해외 투자자들은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공포를 느꼈고, 곧바로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거대한 빚더미 위에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달러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정부는 원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보유한 달러를 모두 쏟아부었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습니다. 결국 외환보유고는 완전히 바닥났고, 우리는 국제통화기금이라는 거대한 감시자의 손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국가의 주권과 경제정책이 외부의 통제를 받게 된 그야말로 치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IMF가 내린 처방은 잔인할 정도로 가혹했습니다. 고금리 정책으로 기업의 자금줄을 완전히 끊어버렸거든요. 금리가 연 30%를 넘나드니 멀쩡한 대기업조차 견디지 못하고 줄도산했습니다. 기업이 쓰러지니 은행이 무너지고, 은행이 무너지니 실업자가 넘쳐나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했죠. 노숙자라는 단어가 거리에 흔해졌고, 가장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이 매일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할 또 다른 기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금모으기 운동입니다. 1998년 1월,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서 전국 각지의 시민들이 거리에 줄을 섰습니다. 돌반지, 결혼반지, 심지어는 집안의 갑옷까지 들고 나온 사람들. 그들은 금의 무게가 아니라 나라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저울 위에 올린 것입니다. 350만 명이 참여해 모은 22억 달러는 단순한 금속이 아니었습니다. 내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겠다는 국민들의 집단적인 저항이자 세계를 향한 가장 강력한 애국심의 표현이었죠. 이 사건은 전 세계 경제학자들에게 한국 경제의 회복 가능성을 증명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가 시스템 또한 대대적인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400%를 넘던 기업의 부채 비율을 200% 아래로 강제하는 부채 비율 축소 정책은 한국 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무분별한 확장을 멈추고 수익성 위주의 핵심 사업에 집중하게 된 것이죠. 금융권은 투명한 국제 회계 기준을 도입하며 선진 금융으로의 도약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위기가 단순히 고통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위기 속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적인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사업에 국가의 자원을 집중 투입했습니다. 이 결정이 훗날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반도체 강국이자 IT 강국으로 이끄는 결정적인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타게 된 것이죠. 덕분에 한국은 2001년 8월 예정보다 3년이나 앞당겨 IMF 차관을 전액 상환하며 위기를 완전히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영광 뒤에 가려진 상처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효율성을 앞세운 구조조정은 평생 직장이라는 사회적 안전망을 완전히 지워버렸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는 오늘날 양극화라는 깊은 골을 만들었습니다. IMF 외환위기는 우리에게 성장은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대비하지 않은 성장은 신기루와 같다는 뼈아픈 경고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혹독한 겨울을 통해 더 단단해졌지만, 동시에 그 그늘 아래 여전히 남겨진 사회적 숙제들도 직시해야 합니다. 과거의 기록이 단순히 자랑스러운 승리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마주한 또 다른 경제적 도전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내일의 대한민국을
더욱 공정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에게 1997년의 IMF는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역사를 기억하는 우리의 대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경제 키보드의 원동력이 됩니다.